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탓일까요? 오늘 성우전자가 8%대, 9%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성우전자가 문페이와 구본 후와 손잡고 핑거인수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을 공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특정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코스피는 분명 신고가를 찍고 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형성해 왔던 종목들이 크게 또 빠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거의 저점 단계 1,000원대부터 47,000원까지 2025년도 말부터 해서 거의 5개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성우전자인데 과연 오늘의 하락이 진짜 추세가 깨지는 하락일 것인가 아니면 이건 단순 조정일 뿐이고 결국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자, 일단은 기대감에 따른 상승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뉴스나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익을 좀 실현하자,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 이 59,600원을 뚫어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걸 뚫어주지 못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은 야, 이런 저항 구간을 맞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에 대한 투매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ADS 테크에 대한 인수, 그 기대감에 대한 소멸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I나 광통신 쪽으로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만 이쪽 섹터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약간의 시세 자체는 결국 이런 주가를 팔고 대형주로 넘어가자 딱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호전자가 딱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 지금 앞으로 저는 이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더 올라갈 거라 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분명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온 것도 맞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단계에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만약 신규 매수를 할 거냐 내가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잡아 나가는 게 좋겠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바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술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눌림목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최근에 그 신주인 사건 부사체 그러니까 오버행에 대한 잠재 매물 물량들이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런 종목들은 결국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 측면으로 보자면 제가 사실 차트 매매를 위주로 하지만 이 재료 측면을 보자면 추가적인 M&A가 있어야 되고 신규 계약건이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스토리가 다시 한번 붙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광통신 쪽이나 AI 광통신 쪽이 한 번 정도 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또 계속 상승이 나오잖아. 어느 정도 눌림 자리에서 저는 그때 분명한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지수를 보고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이렇게 지수가 한 번 더 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대형주 중심으로 분명 수급들은 쏠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 올라왔던 섹터들 특히나 뭐 광통신 쪽도 그렇고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고점을 분명히 돌파하게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RSI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기로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분명 이제는 절대 매수 구간이 아닌 우리가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시장의 흐름이 과연 언제쯤 꺾이고 다시 한번 이런 테마성 종목들로 돈이 들어올 것인가. 네. 그런 순환매는 과연 언제 어떤 타이밍에 나올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제가 바로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성호전자.
이 성우전자를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건 추세가 상승으로 가지 못한다.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게 사실 좀 마음 아픈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에 뭐 물려 있거나 이걸 절대 지금 매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네. 이건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이 조정 단계가 끝나는 그 지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자리가 안 오고 그냥 올라와 주면 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나름대로 좋은 거지 뭐 올라가면.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분명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자리를 보고 그 확실한 타이밍을 보고 그 타이밍을 잡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 20선 이탈과 함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근데 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버틸 만한 자리까지 여러분들 올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20선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다고. 네. 분명 그런 개인들의 투매에 대한 유동성을 기관 세력들이 잡고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확한 타점이나 이런 대응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우린 진짜 정확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그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성호전자의 성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방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또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끔 뭐 저한테 그런 말들도 많이 하세요. 아니 너가 그렇게 또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뭐 미증시나 또는 코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성호전자의 성호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중요한 대응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타점에 대한 중요한 대응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또 타점에 대한 중요한 대응들을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추적 관찰하면서 함께 할 거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같이 저와 함께 또 재밌는 그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성호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이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이런 좋은 그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현재 이 AI 시대에서 아직 저는 AI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쩌면 이 타점에 대한 대응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잡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AI 시장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과연 AI 시장에서 앞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최근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은 1차 상승, 1차 상승 그리고 그다음에 2차 확산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핵심이 터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현재 제가 바로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바로 그 구간, 터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시장을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반도체죠. 반도체. 두 번째로 서버 데이터 센터.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정말 많고 이 중에 뭐 또 인프라, 전력, ESS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로봇.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 앞으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것. AI가 전기를 먹고 돌아가는 거. 전기가 부족하면 AI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많은 에너지 쪽에 대한 전력 쪽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 중에 저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술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뜨고 그리고 저점에서 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좀 들을까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단순 테마가 아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점 단계인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제가 예전에 로봇 섹터 쪽에서 제가 정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이때도 여기 자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종목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RSI 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전저점 라인에 대한 쌍바닥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하락 추세에서 매집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에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선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난 뒤부터 주가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끌어 갈 거지만 그 주가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전저점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에 매수에 대한 확실한 저점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 뒤에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는 고점을 거의 10,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8만원대까지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점 하나만 잘 잡고 섹터 하나만 잘 잡으면 앞으로 상승과 조정들이 반복될 때 계속 이런 수익을 크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섹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종목이 왜 더 중요한지는 시장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AI 테마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은 바로 전력 쪽 또 여기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들 뭐 냉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이 오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계속 함께 할 거고 어쩌면 이쪽 섹터에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종목들을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이후의 대응들까지도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뭐 차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와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 저점 바닥에 대한 확실한 매수 구간들이 나왔는가, 이미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저점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종목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끌어가다 보면 우린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